됐죠? 요게 이제 신라 하대의 특징, 전제왕권 약화의 어떤 그런 모습들, 신라가 무너지는 모습들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게 된 겁니다. 됐죠? 자, 이제 또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통일신라뿐만 아니라 발해라는 나라가 있죠. 북국입니다. 이 발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해의 성장곡선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근데 재밌는데 이 성장곡선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말이죠, 여러분들, 발해는 급격하게 떨어져요. 발해는 급격하게 떨어져요. 이제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이 발해 9세기에는 여러분들 해동성국이라 불릴 정도로 정말 잘 나가는 나라였거든요. 이 잘 나가는 나라가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떨어지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요. 발해는 왜 멸망했을까? 왜 그렇게 빨리 멸망했을까? 도대체 무슨 이유가 있을까? 그래서 여러 설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백두산 폭발설입니다. 실제로 백두산 폭발해요. 이때요. 이때 폭발합니다. 예. 그 백두산 폭발했던 그 화산재가 일본에서 발견될 정도면 어마어마했다는 이야기죠. 바로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발해가 급격하게 무너졌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설도 있습니다. 그 백두산이 지금 또 1000년 만에 또 터질 준비를 하고 있죠. 그죠? 아무 일 없을 텐데. 네. 자, 어쨌든 그 발해입니다. 네, 그 발해입니다. 발해를 세운 사람은 누구냐면요. 자, 발해를 세운 사람은 대씨입니다. 고구려면 고씨라면 발해는 대씨죠. 누가 세웠습니까? 대조영이죠. 대조영. 대조영이 건국을 합니다. 대조영이 건국을 한 대씨. 자, 그렇게 있다가 여러분들 발해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왕이 있어요. 누가 왕이 있냐면 무왕이 있습니다. 무왕. 자, 무. 예. 문무 할 때 무. 뭔가 좀 이렇게 군인 파이터 뭐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느낌이 들면 돼요. 이 무왕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중국에 대해서 신라에 대해서 도전적인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이 무왕 때는 여러분들 무왕 때의 그 연호는 뭐냐면 인안이라는 연호를 쓰고 있었는데요. 이 무왕 때는 이 장문휴를 보내가지고 여러분들 이 산동 있죠, 산동. 무왕은 산동을 공격하게 합니다. 산동 공격. 장문휴로 하여금 산동을 공격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왕은 여러분 문왕이라고 있는데요. 이 문왕은 좀 정책을 좀 바꿉니다. 예. 기본적으로 중국과의 어떤 그 긴장 관계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아요. 언제 전쟁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어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왕은 정책을 바꿔가지고 무왕과는 다르게 친중 정책으로 전환을 합니다. 예, 그리고 신라와도 관계를 터요. 그래서 신라도를 통해가지고 신라로 가는 길을 하나 뚫어가지고 신라와의 어떤 그 교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능케 하는 그런 왕이 바로 이 문왕이죠. 무왕, 문왕은 이렇게 색깔이 다릅니다. 네, 요걸 여러분들 꼭 기억을 좀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 전성기 왕이 누구냐면요. 예, 바로 이 선왕입니다. 선왕 때 이르면 이 발해를 해동성국이다. 중국에서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어떤 그런 왕이었다라는 거. 뭐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발해는 기록이 많지가 않아요. 기록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시대를 어떤 자세하게 이렇게 들여다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발해라는 나라는 여러분들 묘한 게요. 러시아에서는 자신들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도 자신들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발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세 나라의 역사에 다 걸쳐있는 정말 논쟁이 되는 아주 뜨거운 그런 나라죠. 그죠? 왜냐하면 발해가 있는 지역이 연해주 쪽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또 그런 방면에서 자기 지역에 있었던 역사다. 이렇게 지금 들고 나오는 거예요. 고려가 역사 항상 여러분들 그 한 왕조가 성립되면 그 전에 있는 왕조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예,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삼국사에 나온 이유도 고려 시대 때 삼국사에 나온 이유도 삼국사 평가하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발해를 적질 않아요, 우리가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안타까웠던 것이죠. 누가 조선 후기 때 그 유득공이라는 사람이 왜 발해의 역사를 정리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남북국시대라는 용어를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 어쩌면 그 발해의 어떤 역사는 정말 이 세 나라가 아주 얽히고 설켜 있는 예, 그런 관계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역사라고 하는 것들을 지켜내려면 그와 관련된 연구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뭐 연구도 지금 많이 통일도 안 된 상황이고 제한되고 지역도 좀 다르고 해서 쉽지 않아요. 예. 어쨌건 이 발해가 우리나라 역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고구려 계승의 근거.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그 근거를 여러분들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근거. 가장 결정적인 근거. 발해의 왕이 나는 고구려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한 문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발해왕. 발해왕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 고려왕 대흠무는 고려왕 대흠무는 하면서 범범범 일본에 보낸 편지에 국서에 자신 이 대흠무가 누구냐면 이 문왕이에요. 문왕. 예, 문왕이 나는 고려왕이다 라고 썼어요. 고구려 같은 말이에요. 예, 고구려를 고려라고도 불렀거든요. 나는 고려왕이다 라고 문서에 땅! 이건 뭐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는 그 발해 문왕의 역사인식, 발해 문왕이 계승인식을 명확하게 드러낸 그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나 고려왕 대흠무는 이런 문서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없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그죠? 나 고려왕 대흠무는 이라고 하는 이런 글이 적혀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고구려 계승의 첫 번째 근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요. 이 발해가 이원적 민족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배층은 고구려인 플러스 피지배층은 말가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배층의 그 고구려인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이제 고구려 계승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요. 네, 바로 온돌 양식이에요. 이건 이제 이 1번, 2번이 어떤 정치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이라면 3번 같은 경우는 문화적인 측면이죠. 생활상의 측면이죠. 온돌은 고구려의 그 남방 양식입니다. 근데 그 고구려의 남방 양식을 발해에서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발해에서도. 이런 것들이 바로 고구려 계승의 근거들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 발해가 모든 걸 다 고구려만 이렇게 지향하면서 하는 그건 아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왕 같은 경우는 친중 정책을 펼친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당의 영향을 받은 그런 요소들도 많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네, 바로 삼성육부 조직입니다. 예, 당나라의 그 대표적인 조직이 바로 이 삼성육부잖아요. 네, 바로 1번 삼성육부 조직 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왕 밑에요. 왕 밑에 정당성 그다음이 선조성 중대성 이렇게 있어요. 삼성이죠. 그죠? 그리고 정당성 밑에 뭐 좌사정, 우사정이 있는데요. 여기 밑에 육부가 들어옵니다. 네, 육부가 들어와요. 그래서 삼성육부의 구조라는 것이죠. 물론 삼성육부의 틀은 가져왔지만 용어는 달라요. 중서성, 문화성, 상서성. 중국은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여기는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이라고 쓰고 있고요. 또 중국은 육부를 2호 예병형 공이라고 쓰고 있는데 이 발해는
충인, 의지, 예신, 부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삼성육부를 차용했지만 나름대로 독창적인 그런 어떤 모습들도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방 조직은요. 5경, 15부, 62주 엄청나게 넓은 그런 영토를 가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 삼성육부 제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두 번째 이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제도 중에서 뭐가 있냐면 주작대로가 있어요. 주작대로. 이 당나라의 그 장안성의 영향을 받은 것이죠. 주작대로. 그러니까 장안성 그 앞에 있는 그 길이 쫙 펼쳐져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발해에서도 이 주작대로의 어떤 그 모습을 따와가지고 그 상경성 용천부 상경수 쫙 그 앞에 펼쳐져 있는 어떤 그런 주작대로의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은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오히려 참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특히 이 고구려 계승이라고 하는 요 근거들 있죠. 요 근거들이 아주 시험에 빈번하게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그 중국의 그 동북공정이 한번 이렇게 딱 건드려지면 이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이 문제는 시사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좀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전히 발해의 역사 연구는 더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중에서 혹시 역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요. 발해의 역사를 한번 좀 제대로 한번 공부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들 지금 역사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척이 되어 있지만 발해의 역사 연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 많이 연구의 그 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한 번쯤은 발해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좀 제대로 한번 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됐죠? 이게 바로 남북국 시대의 모습들이었습니다. 남북국 시대. 남북국 시대의 그 정치를 중심으로 봤는데요. 여기 지금 제가 아까 장복을 얘기하면서 경제적인 측면도 살짝 중요한 부분 설명을 드렸고요. 사회적인 면에서는 뭐 골품제의 어떤 그 변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한 번쯤 여러분